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더빅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지명한 23일 청와대와 윤당선인 측이 인선을 놓고 또다시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양측 간 접촉이 쌓인 문제 가운데 가장 접점이 있는 의제로 알려진 하는 총재 지명을 놓고도 진실 공방을 벌인 것입니다. 청와대와 윤당선인 측 간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낸 것으로 법적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5월 10일까지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창용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을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한 이날 오전 일각에선 청와대의 화해 제스처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윤당선인 측에서도 그간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으며 청와대가 이날 인선을 공개하며 윤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당선인 측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인선을 강행했다는 뜻을 전하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는 윤당선인 측과의 협상 과정을 세세하게 공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윤당선인 측이 자꾸 거짓말하면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 평균 가격이 2008년 이후 13년 만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2.09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 달 전 대비 400원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서울 일부 주유소에선 이미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수급 부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유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하는데요. 러시아산 경유 수입이 사실상 막히면서 유럽에서 경유 가격이 치솟았고 아시아 석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경유와 휘발유 가격 간 격차를 좁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통상 유류세는 산업용 및 소상공인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많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종과 관계없이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기존에 세금을 많이 냈던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큰 인하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민의 발로 불리는 경유 1톤 트럭은 푸드트럭, 다용도 탑차 등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 창업에 많이 활용하는 운송수단입니다. 따라서 경유가 급등세에 따라 경유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에 화물업계는 경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안랩의 주가가 창사 이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폭등의 배경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있었습니다. 영국계 투자자문사인 JP모건 시큐리티스와 자산운용사 LGIM이 주식을 대량 사들인 데 이어 미국의 ETF 운용사인 퍼스트 트러스트가 지분 14%가량을 확보하며 이대 주주로 올라선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국내 유일의 사이버 보안 기업인 알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폭격 뒤편에서는 광범위한 사이버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공간도 전시 상황에 돌입하면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입니다. 또한 최대 주주인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등 물망에 오른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입니다. 안 위원장이 입각할 경우 안 위원장의 지분 18.6%가 백지 신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백지 신탁으로 지배력이 약해진 틈을 타 해외 운용사들이 이익을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가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인수합병이나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라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존 규제 법안들도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기업의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관으로 각각 발의됐으나 1년 이상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액 1조 원 또는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18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윤당선인은 후보 시절 간담회에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플랫폼 내부적으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 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조율할 수 있게끔 하는 자율규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송유경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주도권 경쟁에 필요한 비용을 입점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온풀법 입법이 지연될수록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내놓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생산에서 비수도권의 침체가 뚜렷해지는 변곡점은 2015년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원은 그 요인으로 이 시기에 산업 및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그룹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대전환 속에서 비중을 키워가고 있는 지식서비스 3대 업종인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연구개발 및 전문 서비스업에선 취업자 수순증의 80%가 수도권 몫이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침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비수도권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연구원은 비수도권 지역 중추도시의 지식서비스 기능이 취약해 산업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았는데요. 지역 인력이 유출되고 민간 기업의 기술연구소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해 지역의 혁신 생태계가 와해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벤처캐피탈과 창업 지원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 또한 지방의 고용 창출 역량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중추거점 도시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초광역권의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이 가능한 수준의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전국 농축협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1240여 명으로 전국 600여 개 농축협에 근무합니다. 공동채용 참여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전, 서울, 광주, 인천, 제주, 대구, 울산 등이며 채용 단위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3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농축협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월 24일 더빙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